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명박 정권 실패했다고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실패가 아니라 몰락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그 옹립한 내지는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하신 분들은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드신 분들이 이른바 보수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가짜 보수였던 진짜 보수였던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수는 좀 자중하고 자숙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그 다른 그 시각과 다른 입장과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그 대개조의 노력을 하는데 좀 오히려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은 어떤 세력과 이 소위 권력의 교체의 부분을 정치 교체라는 아주 오묘한 그런 그 수식어로 이 정권 교체를 그 폄하하고 교란시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역사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박형준 총장께서 그러니까 저더러 발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김진원 의원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몰락한 상황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 이런 논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까 전병헌 의원이 그렇게 강조하던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저는 보수 언론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저만큼 가리는 보수 언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엄정하게 제가 비판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을 때는 왜 옹호했느냐. 아니 무조건 근거 없이 그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말이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저 흔들고 발목을 잡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근거 없는 공격에 흔들리게 되면 정권이 위험에 빠지고 정권이 위험에 빠져서 실패하면 나라가 큰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런 근거 없는 반대 세력의 저 공격, 진보 좌파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수석 비서관을 했습니까? 장관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천을 받아서 무슨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예? 저는 내가 저 30여 년 언론인 동안에 정치판을 한 번도 기울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권력의 실체로 놔두고 시시비비를 가린 것뿐이에요. 한 번도 감투를 기웃거리거나 저 공천에 추구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대접은 대단히 섭섭한 대접이고 세 번째. 우리 전병훈 의원은 저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에서 핵심 비서관 했죠. 국정상황실장. 그러면 김대중 정권이 퇴임 이후에 말이죠. 4억 5천만 달러 북한에 뒷돈으로 줘가지고 사법처리 당해서 국정원장하고 청와대 경제수 줄줄이 감옥에 가고 민간인 1000명 불법 도청 사찰하고 이런 끔찍한 김정은 정권의 범죄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의 핵심 비서관 출신인 전병훈 의원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죠. 그러죠. 자, 이 똑같은 정도. 논리라면. 말씀 그래서 잘 결론하면 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저한테 제 차례 돌아온 발언 시간을 이런데 옹호하게 만든 전병헌 의원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무슨 노동복지 세금 어쩌고 경제민주 어쩌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이념 완의 영역 국가안보하고 법과 질서에서 흔들리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절대로 대세론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국가안보 부분은 내가 아까 자세히 얘기했죠. 법과 질서 말이죠. 한명숙 총리 불법 자금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2년 징역 유죄 판결 받으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대표 시절에 뭐라고 했어요? 대법원도 정치화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얘기했어요. 대통령 되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한명숙 총리 사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한명숙 총리 사면할 겁니까 안 합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시라고. 자, 김진희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자,